19세에서 이 34세 이 집단을 가지고 20년을 추적을 해봤더니 20년 동안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쭉 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불안정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또 청년들도 이제 한 37%나 되는 걸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이 얘기는 불안정성을 개념화해서 장기로 추적을 해봤을 때도 어떤 그 새로운 계급의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다. 불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이 책을 내셨는데요. 부제가 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를 전하고 싶으셨던 건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분법적 접근 방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쫓아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정규직인데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작은 사업장이라든가 하청 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예 이 임금 근로자를 벗어난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프리랜서 노동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렇게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쫓아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는 계속해서 새로운 집단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기존의 블루칼라 직종으로 이렇게 묶이지 않지만 뭔가 구조적인 계층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불평등이 확산되는데 이게 좀 지속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새로운 계급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이해를 이제 조금 더 넓히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좀 저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가이스탠딩이라는 우리의 연사님이셨죠. 이 주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불안정성,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권력 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얘기를 하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 이 법제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포괄되어 있는 아니냐,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고용이라든가 고용관련 소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든가 협상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직종을 좀 떠나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가, 왜냐하면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어야지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데, 장기 실업이나 자꾸 단기 실업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라든가 계약직, 그래서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가,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지 내 삶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소득의 불안정성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어 있는가는 내가 시장에서 불안정성을 경험을 해도 안정적인 어떤 뒷받침되는 안전망이 있으면 협상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분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불안정성 카테고리 안에 들었지만은 이것이 쭉 계속 가느냐 아니냐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19세에서 34세 이 집단을 가지고 20년을 추적을 해봤더니 20년 동안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쭉 가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또 청년들도 이제 한 37%나 되는 걸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이 얘기는 불안정성을 개념화해서 장기로 추적을 해봤을 때도 어떤 새로운 계급의 윤곽이 좀 보이는 것 같다. 청년 그 세대에서 약간 불안정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 정도? 그 정도가 34% 정도가 되어요. 그 얘기는 이제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으로 추적했을 때도 불안정한 상태에 불안정 노동자, 저는 이제 프리캐리어트화 되는 요 안에 이제 갇혀 있다고 보는 거죠. 불안정 노동 분석해 보니까 이제 여성 청년은 오히려 비율이 줄고 남성 청년들이 크게 높아졌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신데 기억에 남으면서 이번에 투표 결과하고도 연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성 청년들 중에 매우 불안정한 청년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더라고요. 과거에는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만 모아놓고 남녀 성비를 보면 여성들이 훨씬 많았죠. 2015, 16, 17부터 이게 역전되는 거가 보여지면서 남성 청년들이 매우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게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는 거에 이제 주목을 했고, 남성 청년들한테 이 사회적 규범이 많이 바뀌진 않았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부장이 돼야 된다던가 꼭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진 않더라도 주벌이가 돼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규범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좀 변하거나 안 변했거나 했는데, 남성 청년들의 실질적 물질적 상태는 빠르게 매우 불안정한 청년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매우 불안정한 층들이 늘어날 때, 특히 이들이 청년일 때, 가이스탠딩은 이들을 더 dangerous class라고 해서 위험한 계급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논의는 뭐가 있냐면은 극단화가 될 수 있다. 극좌나 극우나, 이 극단화의 경향이 있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무당층이 된다. 내지는 이슈 중심으로 몰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남성 청년들의 투표 결과를 탄핵을 찬성했냐 아니냐를 비율을 보면 남성 청년들이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구구가 됐다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젠더에 관련된 질문을 하면은 60대, 70대, 50대 남성보다도 더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지금의 투표 성향을 보고 극우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치적 활용은 되게 쉬운 구조로 가고 있다. 남녀의 격차가 좀 생겨나고 있고 속도가 되게 빨랐을 때는 이거를 전선을 만들기는 되게 쉽죠. 그래서 정치적 국면에서 이거를 활용하는 게 뭐라 할까요? 바짝 마른 낙엽이 막 있는 상황에서 불씨 하나 던지는 거는 지금 되게 쉬운 건데, 바짝 마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요것에 대한 조금 찬찬히 진단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기가 어려워져서 많이 취업이 안 된다. 그럼 사실 남녀가 같은 비율로 안 되는 걸 텐데, 이 젊은 남성들이 더 이거를 불안정하게 느끼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청년 세대 내 불안정성을 가지고선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양극화가 나타났잖아요. 청년 세대 내의 이 계층화를 살펴보면은 양극화, 큰 양극화를 남성 청년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간 지점에 여성 청년들이 이제 모이고 있는 거고, 이 여성 청년들, 고학력의 여성 청년들이 보기에는 맨 위에 매니저급이라든가 승진하는 경우, 경력 단절을 경험하지 않고 쭉 가는 경우는 다 남성 청년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리천장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는 거는 위의 얘기예요. 이 아래는 유리천장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맨 아래 남성 청년들이 있고 맨 또 위쪽에 남성 청년들이 있다면 중간에 이제 여성 청년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갈라치기 하기 너무 쉽죠. 201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대학 그 진입률이 남성 청년을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 청년들이 보기에는 아직 요 위에는 구조적 차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래에서는 예를 들어서 배달 라이더라든가 아니면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장기 실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직 단념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남성 청년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고요. 이거를 구조적으로 산업구조 변동하고 조금 연결지어서 상상을 해보자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남성 청년들이 갔을 만한 일자리들이 많이 자동화를 통해서 없어지면서 이 청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에 서비스직이 이제 늘어나면서 여기에 이제 여성 청년들이 진입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구조적 이유 때문에 이 밑을 이제 확인했더니 남성이 이제 쫙 늘었던 거죠. 근데 요 구조를 여성 청년에게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은 이유는 여전히 이 위에서는 또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여성 청년이 훨씬 잘 나가게 됐고 남성 청년이 훨씬 불안정하게 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 내 연대가 그래서 되게 어렵고, 이 교차 지점이 계급, 청년, 젠더 세 가지가 교차하면서 여기서 연대 지점을 만들어내기도 되게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선거 때마다 소환되는 게 청년이고 그런 것 같아요. 네.